어린 나이에 이제 500만 원 시작해서 거의 3천 정도까지 불렸었는데, 생각해보세요. 25살, 6살 이 대학생이 주식 투자로 뭐 3천을 벌었다. 저는 그때까지만 제가 돈 계속 잘 벌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환경이 좋았던 거예요.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2020년도부터 21년도 이때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주식을 처음 하셨던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좀 제대로 보고 있었어도 손실을 최소화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의 증식, 재산의 증식이 필요하고,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린다. 처음 주식을 할 때, 대학교 때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좀 받아서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500만 원을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이거를 학교 다니면서 그 뭐 휴강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열심히 좀 굴려봤죠. 근데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지금 2020에서 21년이 우리나라 그 최고의 강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의 강세장은 금융위기 직전에 2006년부터 대략 2007년 후반까지 약 2년에 걸친 정말 우리나라 강세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정식 펀드 열풍 불고, 미래에셋에서 무슨 인사이트 펀드나 막 디스커버리 펀드, 전 국민이 다 주식 투자에 한 번 더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주식을 시작했죠. 그 500만 원을 한 종목 투자했는데 100% 냈던 사례, 2배 먹었던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상장 폐지됐지만 뭐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증권주들, 뭐 SK증권, 이렇게 그때 되게 핫했던 종목들, 주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었죠. 어린 나이에 이제 500만 원 시작해서 거의 3천 정도까지 불렸었는데, 생각해보세요. 25살, 6살 이 대학생이 주식 투자로 뭐 3천을 벌었다. 내 세상 세상이 내 거 같죠.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막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녁에 술 사주고, 친한 친구들 데리고 막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그 유명한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둘이 현금을 막 50만, 60만 원 내고 먹고 이러고 다녔죠. 저는 그때까지만 제가 돈 계속 잘 벌 줄 알았어요. 그쵸? 이거 대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뭐 전업 투자할까, 나 재능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7년 후반부터 증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거의 많은 돈을 날렸던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깨달았던 거는, 제가 2006년도에서 7년도 이 2년 동안에 주식해서 돈 벌었던 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환경이 좋았던 거예요. 너나 나나 주식한다고 들어오니까 누가 먼저 돈을 빨리 집어넣느냐의 차이지,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주식에 5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러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오겠죠. 그럼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저희가 뭐 초심자의 행운, 주식시장에서도 초심자의 행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대부분 처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는 그 시기가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지만 뭐 라디오나 신문에서나 다 뭐 한국 증시, 뭐 바이코리아 열풍, 코스피, 뭐 리레이팅, 뭐 2천 넘어 3천의 시대 간다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다들 그거 보면서 혹하면 나도 주식 투자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그 경험했던 강세장이자 쓰디쓴 실패를 맛봤던 약세장의 교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올해 뭐 얼마 이익을 낼 것 같고, 이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도 그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막 경기가 앞으로 뭐 올해나 내년에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렇게 큰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이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맞았던 그 어마무시한 하락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 정도 빠졌거든요. 한 국가의 지수가 25% 빠진 거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반토막 난 것도 허다해요. 뭐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이나 막 메타버스 관련주들 아직도 고점 대비 70% 이렇게 난 상태인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하락장들을 나중에 찾아왔을 때 분명히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역대급 하락장들 찾아올 거예요. 그랬을 때 탑다운 공부, 매크로 공부, 거시경제 공부를 해놓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그 시기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 위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은, 돈을 벌어야기 위해서는 주식해야 되죠. 그리고 솔직히 근로소득 월급만으로는 어느 정도 재산 증식, 물론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면서 나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이나 일상 경제 생활의 질은 높일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을 정말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자산 증식, 재산 증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한 길 중 하나가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불었을 때 그 왜 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대 사람들이 집값도 되게 비싸졌잖아요. 집값도 그 당시 때 엄청 비싸졌는데 이미 주식시장 올라가기 전부터 집값은 엄청 비싸졌는데 월급만으로는 근로소득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주식시장이 날아가고 있고 막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막 정부도 돈을 풀고 막 주식 사세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다들 뛰어들었던 거고 재산 증식의 빠른 수단 혹은 유용한 수단은 주식이다 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뭐 경제 공부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위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의 메리트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소액만 5만 원만 있어도 주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5만 원 가지고 주식 살 수는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매력적인 거는 국내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들에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 SK 하이닉스 주식, 애플 주식 이렇게 개별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 ETF라는 상장지수 펀드라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ETF 중에는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테마들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럭셔리 테마, 아니면 AI 테마, 챗 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테마, 다양한 테마들도 ETF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매력들이 있는 게 저는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 혹은 뭐 원자재 투자 아니면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가장 매력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가격만 보고서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랑 가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업 가치 아니면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는 지금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무슨 그 수급적인 요인들 누군가 많이 사서 그랬던 것이건 혹은 어떤 일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위로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가치는 안 보고 가격만 본다. 그리고 가치에는 이제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 혹은 기업들의 정말 사업 환경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고 그냥 주가의 움직임만 보다 보면은 쉽게 현혹이 되죠.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싶고 내려가는 거 따라 팔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치를 보는 거, 그 탑다운 관점에서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가치를 알게 되면은 올라갈 때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따라 사지 않고 오히려 팔고 빠질 때 야 이거 빠지는 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사자 이런 전략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같아요. 딱 한 줄로 하자면은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동물적인 본성으로 그 인간의 내재된 본성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돌발상을 누가 차선에 끼어들거나 뒤에서 박았을 때 반응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같이 차선을 변경해서 옆에 가드레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차를 받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은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분명히 이 주식 좋다고 주식 샀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미래에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무슨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하루에 주가가 뭐 4, 5%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반응은 당황하겠죠.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그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고 그 팔았을 때 다음에 다시는 그 가격에 못 사는 기회들이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고 대응은 주가가 갑자기 빠졌어요. 이게 팔지 말고 이게 왜 빠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게 빠진 게 그 미래 주가 내가 예상한 주가 경로에 변함이 없거나 또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비즈니스 사업 환경에 변함이 없다면은 빠졌을 때는 오히려 더 사는 게 좋죠. 저는 이게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애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하자. 저는 이거를 좀 이 철학을 갖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생각들을 녹여낸 게 주식 투자 생존 전략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법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도 투자자분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직장인 이제인데 중간중간 짬날 때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계속 매매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내 주식의 주가가 손실을 봐서 이제 손실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거를 빨리 만회하려고 빨리 다른 주식 들어가거나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잦은 매매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특히나 내가 멘탈이 무너졌을 때나 손실을 본 상태에서 뭐 이거를 내가 빨리 수익을 만회할 거야, 또 다시 손실을 커버할 거야, 손실을 만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매하게 되면은 열의 아홉은 그냥 말려버려요. 빨리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테퍼만 쉬고 결정하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시장에 잠깐 떠나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잠깐 떠나 있는 거, HTS를 끄거나 MTS 뭐 하루 이틀은 키지 말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집필할 때부터 의도를 했던 건 이거 같아요. 2020년도부터 21년도 이때 그 1년 반 동안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불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식을 처음 하셨던 분이 많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2006년도에 저처럼 이제 장 좋을 때 처음 들어와서 수익을 기쁨을 잠시 맛보고 이제 손실로 전환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투자 레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이 주식 투자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거의 다 데이터들, 지표들, 봐야 되는 지표들 거의 11가지를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수출 지표, 한국 수출 지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한국 수출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의 대표 기업이 어딜까요?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홀딩스, 이들의 특성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죠.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이들이 돌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업체, 인터넷 업체들도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들보다 더 대표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들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못 버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흐름이 달라지고, 이거는 더 나아가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 지표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 같은 경우 수출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 게 작년 거의 중순부터였어요. 근데 그때 중순부터였는데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낙관론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더 갈 수 있다. 근데 이것만 좀 제대로 보고 있었어도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한국 경제가 수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1월달 수출 기준으로 마이너스 16%대, 엄청나게 제 수출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한국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출 지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뭐 바이코리아, 셀코리아 할 때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된 지표들, FOMC라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금리 결정 이벤트를 봐야 되냐? 이 연준이 주관하는 FOMC가 한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방향을 바꿔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된다. 왜 FOMC가 뭐고, FOMC에서 독자들이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또 거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좀 노하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버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버틸 때 잘 버티자,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버티자. 그리고 그 확률이 높은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경제 지표들, 한국의 수출 지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아니면은 뭐 신용 잔고, 레버리지 관련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이 들어갔을 때 먹고 나올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게 만드는 유용한 지표라고 보고 있고, 이 책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초보 투자자들, 정말 그냥 생개미 초보 투자자들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은 정말 그 일상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경우가 많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결국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의 증식, 재산의 증식이 필요하고,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빌드업입니다.
제 책 조만간에 나오는데 이 책 정말 열심히 썼고요.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손실의 아픔을 겪고 나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저는 제가 쓴 주식 투자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